안녕하세요. 20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강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또 20강에서도 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거, 영어에 큰 변화를 줄 만한 거, 영어에 자신을 줄 만한 또 다른 문법 지식을 습득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부사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20강에서는 또 어떠한 부사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부사에 어떠한 또 감춰진 내용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들의 문법 실력, 영어 실력을 바꿔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해요. 부사를 굳이 이게 제목을 정하자면 부사를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감각이라고 좀 제 내용을 정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예요. 문장의 길이가 별로 길지 않아요. 문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얘가 주어라 그러고 얘가 동사라 그래요. 얘를 첫 번째 단어라 그러고 얘를 두 번째 단어라 그러면 돼요. 짧죠, 그죠? 이렇게 짧을 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왜 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각이냐고 왜 말했냐면 문장을 읽고 이게 비동사인지 이게 일반 동사인지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짧은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문장이 별로 길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하면 어디다 써야 돼요? 배운 대로 하면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배운 대로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문법적으로 쓰는 거고 부사의 위치가 세월이 그 엄격했던 부사의 위치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어디다 쓰면 돼? 이렇게 문장이 짧을 때는 어디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 뒤에다 써도 괜찮죠. 네. 얼마 멀지 않잖아요. 부사는 이름이 뭐예요? adverb가 부사잖아요. 동사에 더해주는 것, 동사에 보태주는 것이 부사잖아요. 그죠? 문장이 짧으니까 이 부사는 어때요? 이 정도 거리면 그죠? 문장이 짧으니까 문장 맨 뒤에 써줘도 동사 조기 있잖아요, 조기. 저 정도 동사에 못 도와주겠냐, 이게. 문장이 짧을 때는 맨 뒤에 자유롭게 써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문장의 길이가 길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여기가 주어라 첫 번째 단어라 그러고 얘가 두 번째 단어요. 되게 깁니다. 이렇게 되게 길어요.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죠?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이론적으로 하면 그동안에 배운 우리가 문법적으로 하면 이론적 그동안 배운 이론에 맞추자면은 부사를 어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부사는 그 위치가 자유롭다 그랬죠. 모든 명사 앞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장 맨 뒤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부사의 색깔을 볼 적에 얘도 맨 뒤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맨 뒤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쓸 수 있다 이게야. 부사에 쓰는 위치가 자유로운 자유로운 분위기로 볼 적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써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사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adverb라니까요. 그 이름이 부사, 동사에 더해주게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야 얘가 얘를 제대로 도와주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부사가 이 동사랑 관계가 있다라고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사고로 여기에 동사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부사는 이름이 부사죠. 동사에 더해주는 거고 동사에 보태주는 거니까 얘는 가장 가까운 동사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사고로 여기에 다른 동사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바로 어디로 연결되나요? 얘는 바로 이쪽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원래 취지는 얘를 도와주는 게 원래 취지였지만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다른 동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얘는 그 동사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미국 애들은 생각한다는 얘기죠. 문장이 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문장이 긴 경우에는 뒤에 쓰지 않죠. 그죠? 그럼 어디다 쓰나요? 원래 전형적인 부사 위치를 찾아주죠.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는 전형적인 부사 위치를 찾아주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적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별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문장의 길이가 적당하죠. 이때 부사 위치 어디 가능하나요? 문장의 길이가 적당하니까 맨 뒤에 써도 그렇게 무리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능해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찾아 써줘도 괜찮죠. 그죠? 이거를 1번 케이스라고 치고 이걸 2번 케이스라고 볼게요. 얘를 3번의 경우라고 볼게요. 우리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졌냐면은 지금 급해요. 지금 이제 라이팅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라이팅이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라이팅을 잘해야 영어를 잘하는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라이팅 시험을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한 30초 남았어요. 부사를 써야 됩니다. 부사 하나 써서 글을 좀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게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이 정도 길이면 길이가 적당한 건지 이 정도 길이면 길이가 짧은 건지 이 정도 길이면은 아무 데나 써도 되는지 뒤에다 썼는지 이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썼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썼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부사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죠? 길이 생각할 시간 없어요. 바로 쓰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썼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썼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자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초 줄게요. 1, 2, 3. 어디다 쓰면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맨 앞에다 쓰면 무조건 맞죠, 그죠? 맨 앞에 쓰면 100% 개런티 하죠, 그죠? 왜요? 맨 앞에 썼다는 얘기는 요거 썼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라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뭐 하나 가로막힌 것 같아요? 동사가 눈에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바로 그 다음에 전부 다 동사 나오죠. 내가 부사야. 내가 부사인데, 요렇게 보니까, 요쪽에 뭐, 요렇게, 내가 부사인데 이렇게 보니까, 요쪽에 주어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보니까 바로 그 뒤에 뭐요? 바로 그 뒤에 동사란 얘기요. 바로 그 뒤에 동사니까 이 정도 거리면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이 정도 거리면요. 그 동사 보니까 나야, 내가 너 도와줄게. 금방 연결이 되죠. 그죠? 여러분 썼다 그러면 100% 맞아야 되는 상황에 지금 시간에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부사 앞에다 쓰면 100% 맞습니다. 정리할게요. 부사 위치 역시 자유롭습니다. 문장 맨 앞에 쓰세요. 문장 맨 뒤에서도 괜찮지만 길이를 좀 보고 쓰도록 하세요. 이런 맨 앞과 맨 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을 골랐으면 되는데 이게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를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부사를 쓸 수 있는 자리, 일단 실질적인 감과 문장을 보지 않고 길이만으로 부사 위치를 잡는 방법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앞쪽에서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영어는 중요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일수록 어디로 보낸다 그랬나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어디로 보내나요? 앞으로 보내요? 뒤로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앞으로 보내죠. 그죠?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앞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그래서 뭐 콜라 2잔 주세요. 근데 영어로 뭐라죠? 2 cokes 숫자가 앞에 나오죠. 그죠?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앞으로 보내죠. 그죠?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부사 앞에다 썼죠. 앞에다 썼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영어의 뉘앙스에 주죠. 그죠? 왜요?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한 것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앞으로 보내죠. 부사를 앞에다 쓸 수도 있고 문장 맨 뒤에다 쓸 수도 있고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다 썼다는 얘기는 얘를 지금 뭐 한다는 얘기요? 강조한다는 얘기가 되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사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정말 아무데나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치를 정말 아무데나 썼다고 해서 정말 뉘앙스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뉘앙스 차이가 나죠. 부사 혹시 앞에다 쓰셨나요? 강조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쓰다가 모든 부사를 앞에다 다 썼어. 그럼 잘 쓴 글이야 못 쓴 글이야? 문법은 맞아요. 그러나 뭐가 어색하나요? 뭐가 어색해요? 너무 강조했죠. 그죠? 거기 봐보세요. 여러분 교환해 보면은 네모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다시 리뷰합니다. 영어는 중요한 것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어디로 보내나요?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므로 부사를 맨 앞에 썼다라고 쓰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뭐 하는 게 되죠? 강조한 표현이 돼요. 아예 나는 그냥 부사 위치도 잘 모르고 이제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나는 100% 맞으려면 앞에 쓴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나는 썼지 굳이 강조할 생각이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미국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또 강조한 거야. 왜요? 뭐 영어는 중요하고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부사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글의 감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정말 위치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봐봐요. Always 항상이죠. Always I go there. Always 항상 나는 거기 가요. Always I go there. 지금 듣기에 뭐가 강조된 것 같아요? Always. 내가 always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글의 흐름상 필요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I always go there. 이때 always가 강조하게 들리나요? 앞에 것만큼은 아니죠. 그죠? 이제 내가 always를 무슨 뉘앙스로 쓰냐면요. 그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냥 거기 가는데 항상 가고 말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그냥 항상 간다 하면 또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부연 설명으로 살짝 집어넣은 말투를 들어보세요. I go there always. 분위기 많이 다르죠. 그죠? 세 개 다 얘기합니다. always 강조했어요. always I go there. I always go there. I go there always. 위치에 따라서 그 강조되는 뉘앙스가 차이가 나죠. 우리 한국말은 어떻게 강조해요? 우리 한국말도 똑같죠. 들어보세요. 항상 나는 거기 가요. 나는 항상 거기 가. 나 거기 가. 항상. 위치에 따라 조금 달라지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말은 강조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어는 그 자리를 정해서 강조하기도 하지만 한국말,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강조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거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어, 밥. 항상 나는 거기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상으로 강조되는 방식이 먼저입니다. 한국말도 앞에 쓰면 강조한 거야. 영어도 앞에 쓰면 강조한 거죠. 부사 위치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따라 전달되는 뉘앙스는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또 생활 가운데 많이 쓰는 부사 몇 개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사 내내 공부했는데 아는 부사가 몇 개 없어. 그것도 곤란하죠. 그죠? 두 가지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부사를 처음 배운 우리 초보자 그럼 부사를 처음 배우는 이제 시작하는 도전자들요. 부사를 처음 배운 도전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죠? 아마 그런 실수를 간간히 했을 겁니다. 무슨 실수 많이 하나요? 전부 다 앞에 쓰죠. 그죠? 전부 다 앞에 쓰죠. 그죠? 전부 다 beautifully I decorated the room. 나는 그 방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뭐 nicely he has finished the work. 네, 전부 다 앞에 always I go there. frequently we meet. 전부 다 앞에 쓰죠. 그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앞에다 많이 쓰게 되면 다 뭐 한 게 된다 그랬어요? 다 강조한 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잘 조절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모든 부사를 전부 앞에 써놓으면 잘 쓴 글에 못 쓴 글에 못 쓴 글이죠. 왜요? 강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은 질문이었긴 하지만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이제 생활 가운데 많이 쓰는 부사를 내가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첫째 이 부사들을 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여러분 이 부사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그러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이미 여러분이 많이 써봤습니다. 영어로요? 아니요. 한국말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국말에 많이 쓰는 표현을 영어에서 안 쓰나요? 쓸 수 없죠. 그죠?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안 써요? 우리가 많이 쓰면 걔네들도 많이 씁니다. 상당히 빈도수가 높은 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never이라는 단어가 있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never, 그죠? never. 뭐 결코만인 아니다. 그 다음에 often이라는 거 있고 여러분 교환에 다 있습니다. 내가 쓰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작게 쓸게요. never 있고 그 다음에 often, 그 다음 usually, 그 다음 seldom, 그 다음 sometimes, 그 다음 hardly ever, 그 다음에 rarely, 그 다음에 alway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8개의 부사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생활 속에서 대단히 많이 쓰는 빈도수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한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나름대로고 한번 그 흐름을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에서부터 가장 빈도수가 낮은 데까지 여러분이 한번 그 라인을 한번 정해보세요. 여기를 내가 100%라 그럴게요. 100%는 맨날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끝을 0%라고 그럴게요. 네. 그럼 요 사이 이제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한번 여기 있는 이 7단어를 잘 정리해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번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100%는 가르쳐 줄게요. always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0%는 뭐예요? 얘는 never지 뭐. 그 사이에 그럼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서 그 순서 매김, 자리 매김만 하면 좋을까?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 라인을 정해 보도록 하세요. 잠깐 시간을 줄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 수고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방송을 듣다 잠깐 퍼즈 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단히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는 그다지 썩 많이 쓰지는 못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 뜻은 알아요. 뜻은 아는데 얘를 어느 정도 빈도를 가지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usually를 쓸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often을 쓸까? 그걸 가늠을 못해.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애매하잖아. usually, often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확실한 뭐로 몰려? 그러니까 전부 다 always 다 쓰는 거야. 지금 hardly ever를 쓸까? rarely를 쓸까? seldom을 쓸까? 정해야 되는데 정확한 빈도수를 몰라요. 도대체 seldom은 어느 정도 돼야 seldom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rarely는 어느 정도 돼야 rarely 쓰는지 모르겠다 얘기야.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버려? 무조건 never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lways, never를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야. always 다음에 뭐 쓸까요? 여기 다음에 always 다음에 여기 다음에 뭐 쓰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가운데를 먼저 찍어볼까요? 제일 가운데 뭐 쓰면 좋아요? 아무래도 가운데는 sometimes가 될 확률이 높고 sometimes. 그다음에 요 가운데 sometimes 기준을 잡고 always 다음에 뭐 썼어요? 두 단어를 놓고 가장 많이 갈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often을 쓸지, 또 often을 쓸지, 여기에다가 usually 쓰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다 뭐를 쓰냐면, 대개 학생들이 여기다 often을 쓰게 되죠. 그러나, 뭐를 먼저 쓰는 게 좋냐면, usually입니다. 아니, 선생님, often은 종종 자주기 때문에 지금 막 일어나는 일인데, 왜 often 안 쓰고 usually 쓰냐? 나도 usually 쓰고 싶어요. 그러나, 그 뒷 배경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I usually go to bed.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요. I usually go to bed at 10. 나 주로 종종 10시에 잠자리에 가요. I usually go to bed at 10. 여러분이 들어보게. 나 usually go to bed. usually 10시에 잠자리 자요. 어제 몇 시에 잤을 것 같아? 어제 10시, 10시, 그죠? 오늘 내가 그동안의 그 분위기를 볼 적에 내가 오늘 몇 시에 잘 것 같아요? 10시, 그죠? 내일은 내가 몇 시에 잘 것 같아요? 내일도 10시죠, 그죠? usually는 바로 습관입니다. usually는 누가 들어도 영어로 들을 적에 usually는 누가 들어도 이건 바로 습관입니다. 얘는 나는 그러면 usually 10시에 잔 게 몇 년 됐어요? 몇 달 됐어요? 꽤 오래됐겠죠, 그죠? 내가 often 써볼게요. often은요, 당장 볼 적에는 often이 더 자주 일어나는 일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I often go to bed at 10. 나는 종종 자주 10시에 잡니다. 어제 몇 시에 잤을 것 같아요? 어제 10시에 잤을 것 같아. 내일 몇 시에 잘 것 같아요? 내일도 10시에 잘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몰라요. 한 달 전에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often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바빠서 10시에 자는 거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번 달서부터는 이상하게 시간이 나기 때문에 꼬박꼬박 10시에 습관적으로 잘 수가 있었어요. 다음 달 스케줄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usually는요, 지난달, 1년 전, 앞으로 한 달 후, 1년 후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usually 10시에 자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당장 볼 때는 often이 더 자주 한 거야.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누가 더 많은 습관을 반복했을까요? usually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게요. 나는 주로 I usually go to the movie theater on Sunday. 난 일요일 날 usually movie theater에 갔어요. 그럼 간지 얼마나 됐어요? 규칙적으로 상당히 오래 갔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I often go to the movie theater on Sunday. 그러면 나는 Sunday에 종종 무비 theater에 갑니다. 최근 썬데이에, 최근 한 달간 썬데이, 최근 두 달간 썬데이는 종종 영화 보러 가요. 그러나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usually하고 놓고 볼 때는 결국 장기간 습관이었던 usually가 더 많은 빈도수를 반복하게 되죠. 이해되죠, 그죠? 당장 볼 때는 often이 맞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usually가 더 많이 반복하게 되죠. 그 다음이 뭐요? 그 다음이 바로 often이죠, 그죠? 그래서 always, usually, often이 일단은 맞는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라인을 그리자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쓰죠? 여기 내 often 썼고, never, 그 다음에 usually, 그 다음에 뭐 sometimes 썼고, 이제 뭐 남았어요? always 썼고, 뭐 남았어요?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ometimes 다음에 뭐 쓰죠? sometime 다음이 바로 이거 다음이 seldom이죠. sometime 다음이 seldom이죠. seldom 다음이 뭐죠? seldom 다음이 hardly ever이죠. seldom 다음이 hardly ever. 그 다음에 hardly ever, never 바로 전 단계 뭐예요? never 바로 전 단계면 얘가 rarely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 단어들의 순서입니다. 무조건 never라고 항상 말하는 것도 곤란하죠, 그죠? never보다 조금 덜한 경우는 rarely죠, 그죠? rarely보다 조금 덜한 케이스는 hardly ever죠. hardly ever보다 조금 더한 케이스는 seldom이죠, 그죠? 결국 sometimes 전까지 무려 하나, 둘, 셋, 네 개의 빈도 레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빈도 레벨을 모르니까 무조건 뭐 쓰냐? 무조건 never를 쓰게 되죠. 두 단어를 더 소개해 줄게요. 이 두 단어도 대단히 많이 씁니다. 단어들은 알아요. 머릿속에 단어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단어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 말 안 해요? 그 두 단어가 어느 빈도 레벨에 들어가는지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안 쓰죠. 여러분이 또 잠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 두 단어는 한 단어 하는 이거요. occasionally. 우리가 부사 내내 공부했는데 이러한 부사를 모르고 있거나 이러한 부사를 쓰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법 배우는 왜 문법을 배워요? 영어 잘하려고 문법 배우지 문법 학자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이 단어 다 알아요. occasionally라는 단어 다 알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 있어요? frequently. 이 단어 있죠, 그죠? 두 단어. 둘 다 해석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종종, 자주, 빈번이라는 뜻이야. 상당히 뜻이 비슷하죠, 그죠? 얘하고는 도대체 어느 정도 빈도수가 되면 쓸 수 있을까요? 얘하고는 도대체 이 라인 중에 어디에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 약간 다른 거 쓸게요.
occasionally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상당히 빈도성은 없죠. frequently. frequent부터 먼저 집어넣어요. frequently 어디 들어가나요? usually 바로 뒤쯤에 들어가게 되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줄게요. 10번을 기준으로 할 적에 이렇게 10번을 기준으로 할 적에 5번이요. 10번을 기준으로 할 적에 frequent는 어느 정도 빈도수냐면은 거의 9번에서 10번 사이 정도가 돼요. 9번에서 10번 사이가 frequent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I frequently go to the PC방. 내가 frequently PC방에 자주 가요. 그러면 10번 중에 몇 번은 PC방 간다는 얘기예요? 10번 중에 9번은 PC방 간다는 얘기죠. 상당히 빈도수가 높죠. 그죠? 거의 usually always 붙어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occasionally는 어느 정도 가면 될까요? 얘는 한 단계 떨어지죠. 얘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얘는 바로 요 뒤에 갖다 붙죠. 10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occasionally는 한 8번 정도의 빈도수라고 할 수 있어요. 8번에서 한 7번 정도의 빈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I occasionally meet my friend in the theater. 나는 극장에서 내 친구를 occasionally 만나요. 그러면 10번 가면 몇 번을 만난다는 얘기요? 7번 내지 8번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죠? 부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내내 부사 공부했는데 이러한 부사 뜻을 몰라. 내내 공부했는데 이 부사의 그 라인을 모르겠어요. 빈도 라인을 모르겠어요. 특히 이 두 단어. 글의 레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occasionally, frequently 이 단어들을 뜻을 모르고 빈도수를 몰라요. 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frequently나 occasionally 어디다 쓸 수 있어요? always 바로 다음에 빈도수를 써도 별 무리가 안 됩니다. 여기 나온 단어 정리할게요. always, usually, often, occasionally, frequently는 전부 다 빈도수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높은 빈도수를 말하고자 할 때 이 5단어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지금 이 바쁜 문법 시간에 내가 문법 설명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단어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단어 모르면 영어 못합니다. 이 단어 길거리 가는 모든 미국 사람, 여러분 미국 펜팔하는 친구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 단어들이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물어보세요.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frequently 또는 always, 대단히, usually, often, occasionally 항상 자주 쓰인다고 말할게요.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지금 내내 부사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왜 우리가 부사를 공부하기 전과 우리 3강에 걸쳐서 부사를 공부하잖아요. 부사를 공부하기 전과 부사를 공부한 후에 뭔가 우리 영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을까? 봐봐요. 부사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그 질문이야. 부사를 왜 사용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지, 미국 아이들이. 부사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미국 아이들이 부사를 쓸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쓸까요? 다시 질문하면 우리 부사 왜 했을까요? 부사 공부 왜 했어요? 정말 동사 수식해 주려고 부사를 공부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절대 아닙니다. 물론 동사 수식하려고 부사를 공부하긴 했죠. 그러나 부사를 공부하게 된 정말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영어 잘하려고 부사 공부했잖아요. 그럼 부사 공부하면 영어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하게 된다는 얘기요? 내가 문장을 얘기를 할 테니까 하나는 부사가 안 들어갔어요. 하나는 부사가 들어갔습니다. 잘 듣고 어느 쪽이 글의 레벨이 높은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봐봐요. I am happy. I am happy. 나 행복해요. 글의 레벨이 1, 2, 3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부터 좀 나눈다고 하시면 I am happy는 몇 등급 줄까요? 레벨 몇 줄까요? 쉽죠, 그죠? 레벨 I am happy. 레벨 1이지 뭐. 내가 부사 집어넣어 볼게요. I am. 여러분 교환해 보면은 그 단어와 뜻이 나와 있을 거야. I am extremely happy. extremely가 뭐죠? 극도로란 뜻이요.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란 얘기죠. I am happy하고 I am extremely happy하고 어느 게 더 글의 레벨이 높아요? I am extremely happy. 그러면 I am happy가 레벨 1이라고 쳐요. 그럼 I am extremely happy는 레벨 몇죠? 레벨 2? 아니죠. 레벨 한 4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 봐볼게요. It is true. 이게 사실이에요. It is true. 그거 사실이에요. 레벨 몇 줄까요? It's true. 레벨 1 줄게요. 레벨 1. 부사 집어넣어 볼게요. It is absolutely true. absolutely가 뭐죠? 명백하게 틀림없이. It is absolutely true. 레벨 몇 줄까요? 레벨 한 4, 5 정도죠. 그 다음에 He said yes. 걔가 응, yes라고 말했어요. He said yes. He said yes. 레벨 몇 줄까요? 레벨 2. 내가 부사 집어넣어 볼게요. He reluctantly said yes. reluctantly가 무슨 뜻이에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He reluctantly said yes. 이건 뭐죠? 레벨 몇 줄까요? 벌써 reluctant이라는 부사의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레벨 한 5 정도 줘도 무난할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It takes. 그게 걸립니다. It takes 20 minutes. 그게 20분 걸립니다. 부사 집어넣어 볼게요. It takes approximately 20 minutes. 레벨이 어느 게 높아요? 뒤가 더 높아요. approximately가 무슨 뜻이에요? 약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It takes 20 minutes. 좀 길게 썼으니까 레벨 3 줄게요. 부사 집어넣는 거. It takes approximately 20 minutes. 이거는요. 이건 레벨 6 줘도 돼요. 문장 길죠? 화려한 부사 썼죠. 하나 봐봐요. The man answered. 이건 레벨 1이야. 이건 뭐 The man, 그 남자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레벨 1이죠. 그죠? 부사 집어넣어 볼게요. The man inconsistently. inconsistently가 뭐죠? 불일치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The man inconsistently answered. 레벨 몇 줄까요? 레벨 4예요. 왜요? inconsistent이라는 단어 레벨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 부사 레벨이 높아요.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 I went. 레벨 몇째요? 뭐 이건 뭐 레벨 1이죠. 그죠? I went. 내가 갔어요. 부사 집어넣어 볼게요. I immediately went. immediately가 뭐죠? 즉시로, 당장에, 즉각적으로 I immediately went. 어느 게 레벨이 높아요? 뒤에 게 높죠. I went 레벨 1. I immediately went는요. 레벨 한 4, 5.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레벨 몇요? 레벨 1. 그죠? 내가 부사 집어넣어 볼게요. It is historically important. historically가 무슨 뜻이에요? 역사적으로요. It is historically important. It is important. 레벨 1. It is historically important. 레벨 5죠. 그죠? 부사를 쓰고 나면 글의 레벨이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레벨 1에서 레벨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레벨 1에서 레벨 3이 되는 게 아니죠. 레벨 4, 5 꽁충꽁충 뜁니다. 이 사실을 누구는 잘 알아요? 원어민 아이들, 영어권 아이들 너무너무 잘합니다. 부사의 레벨이 글의 레벨을 결정할 정도로 여러분의 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두 개 더 해볼게요. It was high. 그게 높았어요. It was high. 그게 높대요. 이건 레벨 많이죠. 그죠? 부사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결국 그 부사의 레벨이 글의 레벨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It was high. 그 다음에 부사를 써서 글의 레벨을 높입니다. It was geographically high. geographically가 뭐죠? 이 지리학적으로요. 지형적으로요. 내가 it was high라는 문법, 단어 순서를 조금도 안 바꿨어요. 기존의 레벨 1의 문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뭐만 집어넣어요? 부사만 집어넣어요. 근데 글의 레벨이 어떻게 돼요? 껑충 뛰죠. 그죠? It was geographically high. 대단히 잘 쓴 거래요. 마지막 하나요. They select. 그들이 선택했대요. 그들이 select 선택했어요. 이건 너무 쉽죠. 레벨 1이요. 내가 부사 집어넣습니다. 이 부사 레벨에 따라서 글의 레벨이 결정될 거예요. 그들은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어요? They democratically. democratically가 뭐죠? 민주적으로요. They democratically select. 벌써 글의 레벨이 어떻게 돼요? 차이 크죠? 그죠? 내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여러분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부사를 쓰게 되면 글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앞으로 많이 쓰세요. 그럼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약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부사를 쓰기 전하고 부사를 쓰고 난 후에 글의 레벨은 조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원어민 아이들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부사를 쓰기 전하고 부사를 쓰고 난 후에 문장에 겪는 급격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글의 레벨이죠. 내가 중요한 질문을 3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은 설명할 거를 다시 물어보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라는 뜻이죠. 부사를 쓰기 전과 부사를 쓰고 난 후 문장에 겪는 큰 변화,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뭐죠? 글의 길이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 글의 길이를 정말 길게 쓰고 싶으면 화려한 부연 설명을 쓰도록 하세요. 전치사. 그거 말고 부사를 쓰고 나서 조금 길어지죠. 부사를 쓰고 나서 그 문장에 겪는 가장 큰 변화는 뭐죠? 글의 레벨이란 얘기예요. 글의 레벨. He went. He immediately went. 레벨 차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글의 레벨을 조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Yes. 부사는 글의 레벨을 조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지금 혹시 문장을 하나 썼어요. 근데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의 레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조금 자세하게 써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단어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당장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부사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부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3가지. 부사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장점 3가지를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씁니다. 부사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3가지가 있대요. 이것 때문에 부사가 화려하게 쓰이죠. 첫 번째, 부사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뭐죠? 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죠. 무슨 문법이죠? 끼워 넣기죠. 부사는요. 어디다 끼워 넣어요?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끼워 넣습니다. 그죠? 두 번째, 부사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썼다 그러면 글의 레벨이 어떻게 돼요? 글의 레벨이 낮아져 높아져? 무조건 업되죠. 그죠? 세 번째, 어떤 장점이 있어요? 부사는 그 쓰는 자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롭죠. 그죠? 자유롭죠. 이게 자유로운 위치죠. 그죠? 자유로운 위치. 이게 부사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3가지입니다. 이걸 영어권 아이들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대단히 많이 쓰죠. 그죠? 쓰는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아무데나 써도 문법적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글의 레벨 썼다 그러면 글의 레벨, 부사 썼다 그러면 글의 레벨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는 법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유롭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미 부사 쓰는 자리는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요?
부사는 그 단어들이 널려 있습니다. 부사는 그 단어들이 널려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널려 있어요? 형용사에 그 단어들이 널려 있게 되죠. 그죠? 오늘의 키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사를 썼다 그러면 무조건 글의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적어도 부사를 공부했다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빈도 부사 있죠. 그죠? 그 빈도 부사들은 꼭 기억해서 외우도록 하고 특히 frequently, occasionally 같은 그런 그 위치가 애매한 것들은 잘 기억했다가 라이팅 때 일부러, 스피킹 때 일부러라도 써보도록 하세요.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